네, 취업 준비생이 원하는 알짜 정보를 찾아서 취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계 기업 전문 컨설턴트시죠? 네, 스티브 오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대1 외국계 기업 취업 전문 컨설팅 레주메이크 대표 스티브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근합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레주메이크 대표 스티브 오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구글의 어떤 그 취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그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에 어떤 그 선호하는 회사, 특별히 선호하는 회사나 직무가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최근에는 I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아마존이라든지 IBM 등 이런 곳에서 채용 공고가 많이 뜬 편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포지션 외에도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세일즈나 영업 마케팅 포지션이 많이 뜬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영업 마케팅 쪽도 뜨고 있고요. 예. 원래부터 거긴 인기가 많았죠, 좀. 그렇죠. 네. 자, 요즘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복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근무 환경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기업, 외국 기업 이렇게 격차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외국계 틈새 시장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예, 외국계 기업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5,000개 이상이 국내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틈새 시장은 이제 외국계 항공사를 준비하는 이제 승무원 준비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어떤 그 제복 입은 모습, 승무원들의 어떤 그 로망이 있습니다. 동경의 직업인데 외국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외국도 어떻게 항공기 승무원이 우리나라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죠?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한민국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직업인 승무원. 그만큼 인기가 많고요. 2013년 델타항공 여기 기준을 보면은 하버드 입시율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델타항공에서 400명의 승무원을 모집할 때 44,000개의 지원서가 도착했다고 하죠. 이 수치는 하버드보다 높고 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승무원 외국계 외항사를 준비하는 승무원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항공사 외에도 외국 외항사에 이제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높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그 항공사 승무원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죠. 한국에서 예를 들어 캐나다로 간다고 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는 캐나다에서 머무르면서 또 자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료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복지 혜택을 보다 보면은 이제 무료 항공 외에 가족분들에게도 거의 90% 이상 할인이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사 직원하면 여승무원도 그렇고 남승무원도 그렇고 어떤 반듯한 모습에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이 밝은 미소가 딱 떠오르거든요. 자, 오늘 외항사 승무원에 대한 취업 정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승무원 영어로는 Flight Attendant라고 하고요. 혹은 캐빈 크루라고도 불리죠. 캐빈 크루. 예. 남 승무원의 경우 스튜어드라고 불리고 또 여승무원 경우에는 스튜어디스라고 합니다. 오늘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전에 좀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려보고 하는데요. 여성 승무원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것 혹시 박재건 MC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 승무원께서요? 예. 그래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어떤 이렇게 다크서클이라든가 계속 서 있기 때문에 발냄새 이런 거? 발냄새? 이거 전에 말씀하신 짜고 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발냄새라고 하죠. 그래요? 막힌 구두와 스타킹을 신고 오랫동안 장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종종 냄새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겉으로는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거기에 따른 고충도 있겠죠. 그런 점 명심하시고 또 오늘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외국계 항공사에서 채용한 인원이 많은가, 또 굳이 우리 한국인을 뽑는 어떤 채용 인원이 많은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좀 이렇게 인원이 충분히 많이 뽑아야지 도전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한국 여행객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인 채용 추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카타르 중동 항공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고객 서비스와 미소를 높게 평가하며 또한 최대 20명 이상, 20명까지도 한국인만을 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외항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 항공사가 어딘지
좀 몇 개 좀 알려주시죠. 예, 자막을 통해서 또한 뭐 여러 개 나오겠지만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지 카타르 항공 그리고 캐세이 패시픽 또한 에어 캐나다, 웨스트젯,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여러 항공사가 있습니다. 다 좀 많이 들어본 것도 많고요. 좀 생소한 것도 있네요. 예. 네, 에어차이나 이런 데는 뭐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예, 또한 전 카타르 항공도 세계적으로 있고. 봤을 네. 때 거의 뭐 1000여 개 이상의 항공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 많군요.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외항사가 어디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사 승무원의 이제 아까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발냄새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큰 고충들이 그분들이 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직무 능력은 무엇인지 그거 좀 알아볼까요? 예, 승무원의 경우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운항 승무원 그리고 객실 승무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운항 승무원 하면은 이제 파일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기부터 이제 화물,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총 지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승무원이라고 하면 보통 객실 승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행기가 이륙하고 또 착륙하기 때까지 비행기의 관련 주의사항이라든지 식사, 음료, 서비스, 안전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객실 승무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직무로는 이제 고객 서비스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 또한 명심하시면은 아주 뭐 서류 전형을 준비하시건 면접을 준비하시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볼 때 국내 항공사와 외항사의 어떤 그 뽑는 기준이나 뭐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지원 절차의 경우 일단 국내 항공사는 공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예. 뽑고 또한 시험 같은 경우도 뭐 인적성, 영어 공인 인증, 또한 면접, 그룹 면접 다양하게 준비할 조건들이 조금 국외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국외 항공사 보시면은 서류 전형 일단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 간단하죠. 또한 거기에 관련된 뭐 영어 면접 그리고 필기 시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한 뭐 나이 제한 또한 국내에 비해서는 아주 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계 기업의 취업 정보를 좀 이렇게 전해드릴 때마다 꼭 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외국어 능력인데요. 예. 그런 건 당연히 외항사이기 때문에 많이 보겠죠?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원어민 수준은 아니어도 또한 공인인증 시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영어 필기 시험 같은 경우나 뭐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어느 정도 필수고요. 또한 필기 시험 팁을 알려드리자면 한국어를 영어로 또한 영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는 그런 에세이 시험이라든지 단어를 단순히 번역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외국계 항공사, 외항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전형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형 방법으로는 딱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특채 전형, 그리고 오픈데이, 그리고 상시 채용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네. 특채 전형의 경우 승무원 학원을 채용 대행사로 두어 1차부터 2차까지 면접 대행을 의뢰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하지만 200~300만 원 이상 고액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오픈데이의 경우에는 이제 공개 오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항공사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직접 찾아가 이제 보통 호텔 같은 곳에서 이제 하루에서 이틀 만에 이루어지면서 서류 전형부터 최종 합격까지 이제 시험을 보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카타르 항공이 자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시 채용이 있는데 항공사별 채용 사이트를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직접 서류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항사는 상시 채용이 좀 많은 편인가요? 그죠. 거의 뭐 외국계 기업은 다 상시 채용이듯이 뭐 네. 언제 어떤 승무원 채용 포지션이 뜰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체크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시로 들어가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특채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용 부담은 있지만 좀 뭔가 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이 특채 전형을 어떤 그 주관하는 학원들도 있죠. 그죠. 뭐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죠? 뭐 대표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헤어나 메이크업, 또한 이미지 체킹, 그리고 영어 면접, 기본적인 회화 능력부터 뭐 다양한 이제 팁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성공률 같은 경우를 따지자면은 네. 딱 승무원 학원을 해서 뭐 성공률이 뭐 80%다, 100%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1차 면접 자체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해도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픈데이가 언제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픈데이 또한 상시 채용과 비슷하게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항공사 채용 사이트를 보시면은 네. 1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한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장소와 날짜 이런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상시 채용입니다. 그 상시 채용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서 예. 체크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예. 상시 채용을 통해서 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레주메이크 저희 이제 승무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원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상시 채용의 경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채용 사이트를 확인해서 정보를 이제 승무원 준비생들한테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준비해야 될 서류는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지원하시다 보면은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까지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한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미레이트 중동 항공사 외에 뭐 에어 캐나다라든지 웨스트젯,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항공사별로 각 포인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 하나하나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항공사로 뭐 국내에 보면 대한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등 35개국에 63곳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연간 승객 수는 1,874만여 명이고 매출액은 거의 120억만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항공사 간에 만들어진 제휴 네트워크인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14년 연속 트래블 앤 레저에 의해 최우수 항공사로 이제 선정되었으며 싱가포르 이제 존경받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채용 조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예, 화면으로 한번 직접 보실까요? 자격 조건으로는 일단 신장 158cm 이상의 여성 지원자였고요. 네.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한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싱가포르 파견 가능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이제 채용 자격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에 이제 지원하면 바로 입사하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최종을 합격하고 나서 3, 4개월 정도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승무원에 최종 입사하게 됩니다. 네. 일단 입사하게 되면은 교육 프로그램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음식과 음료에 관련된 제품 지식이겠고요. 또한 서비스, 절차, 그리고 고객 응대, 또한 행동 및 몸 복장 단장, 또한 언어, 응급처치 등 다양하게 있죠. 또한 이제 최종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뭐 5년 계약을 이제 5년 컨트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격 조건 보니까 뭐 우리나라 항공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키도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싱가포르 항공사 여기 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팁을 좀 알려주시죠. 대표적인 스펙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면은 언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뭐 영어 외에도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다른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플러스 요소가 되겠고요. 또 해외 경험이라든지 글로벌 경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바탕된 영어 면접 답변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음식과 와인 그런 기본적인 매너 지식이라든지 교육 또한 아시면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대표님의 레주메이크를 통해서 일단 그 외항사에 합격된 사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외항사 승무원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실 텐데 이 취준생들에게 좀 예상되는 어떤 그 영어 면접 볼 때 질문들 그런 거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면접 질문으로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경력 설명 이렇게 뻔한 내용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대한항공에서 이제 물어봤던 질문인데 라면을 먹는데 외국인 손님이 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표시한다면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박재건 MC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라면을 먹는데 외국인 손님이 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표시한다. 아, 글쎄요. 일단은 이거 외국인 손님이 물어보니까 영어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일단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네.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일단은 하고 예. 어떻게 저기 본인이 대신 먹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러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사고방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으로서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승객의 불편함에 대한 공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설명, 그리고 승객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대처법, 본인만의 노하우를 어필하시는 게 아무래도 모범 답변이 되겠죠. 야, 진짜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뭐 사과를 드리는 게 맞겠죠? 그죠. 사과를 드리고 뭐 라면을
빨리 뭐 드시게 한다거나 예. 치워주던가. 자,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손님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에어 캐나다에서 이런 질문도 예,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승무원한테 갑자기 무례하게 한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뭐 서비스가 불편하다든지 네. 아니면 음식이 만족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고객이 이제 왜 무례하게 들었는지, 또한 앞으로 아까 대처법, 내가 어떠한 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 드리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이제 그 어떤 서비스 그리고 손님이 요구하는 거를 예.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런 게 많네요. 예. 자, 성공한 사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자의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싱가포르에 항공된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네. 키는 162cm에 몸무게는 한 51kg 정도 되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졸업하고 전공을 불어로 했어요. 네. 그래서 영어 외에도 이제 불어가 가능하였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한 700점 중반대. 그리고 이제 호텔, F&B 관련된 분야 케이터링 서비스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정규직 경험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원자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게 꼭 내가 단순히 뭐 풀타임 경력이다 아니면은 계약직이다 뭐 인턴이다 아르바이트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면접 때 보실 때 어떻게 내가 이 장점을 키워드를 파악해서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을 참조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레주메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면접 준비? 면접 절차는 국내 항공사든 국외 항공사든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외 항공사 같은 경우는 100% 영어 면접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서류 전형인 영어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제출하시고 1차로는 보통 단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경쟁자와 또는 다른 지원자와 네. 같이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 단체 면접을 합격하는 친구들에게는 2차 면접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필기시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영어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개별 면접을 보아서 영어 이제 테스트 능력을 판단하고요. 또한 3차 면접으로는 현지 면접관과 최종 면접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차를 합격하면은 이제 네. 체력 및 신처 검사, 그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이 되겠죠. 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예. 면접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계 항공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 말씀 주시죠. 스튜어디스 지망생들 대부분이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쁘면은 아무래도 유리하시겠죠. 네. 하지만 연예인이나 모델의 몸매 이런 걸 원하는 것이 단순히 아니고 그렇죠. 고객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주메이크에서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 채용 사용 합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또한 레주메이크 글로벌 원어민 HR 전문가와 승무원 출신 컨설턴트에게 취업 상담부터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법 그리고 이미지 체크까지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 코리아의 채용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레주메이크의 스티브 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